안녕하십니까, 후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제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댓글창 및 영상 조회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PD님께 연락이 와서 혹시 다른 어떤 근무한 아니면 경험한 어떤 얘기가 없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특전사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 다음에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 건데, 천리행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리행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애초에 이 천리행군 모토가 어떻게 되었냐면 1960, 70년대 우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신조 일행이 평양에서 당시에 박정희의 대통령의 목을 따러왔다. 그래서 평양에서 목 따러왔수다 라는 이런 어떤 뭔가 대단한 일들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우리나라도 어떤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재경 여단과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나 아니면 저기 밑쪽에 이런 식으로 특수부대가 창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서울 지역으로 왔듯이 반대로 우리도 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어떤 하달된 임무들을 다 수행한 뒤에 다시 우리 본부로 와서 제 임무를 하달받기 위한 그 거리가 400km, 약 1000리였습니다. 그래서 천린군을 시행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천린군을 못하면 당시에 특수부대, 특전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 주기로 했었고 그만큼 특전사를 대표하는 훈련이었고 천린군을 해본 자만이 검은 베레모를 쓸 수 있었다라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특전사의 천리행군은 피해가면 좋은 훈련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사람을 거의 반 죽여 넣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선임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부대에서는 좋게 넘어갈 일도 소위 말하는 보는 눈의 시야가 많아지면, 시선이 많아지면 한 대 맞을 것도 안 맞아요. 근데 부대 내가 아닌 부대 밖을 나가게 되고 그 부대 밖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수경지라면 이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선임들에게 뭐 욕설과 구타는 뭐 일상이었죠. 때는 바야흐로 제가 첫 천리행군을 끝나고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초임 하사에 그런 걸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겠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부대에서 전체 훈련 다 겪어본 나름 짬 있는 그런 이제 막 중사를 달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이제 막 자긍심이 높고 전투력이 높은 단계였는데 제 전역이 6월쯤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역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전에는 사회화 교육이라 그래서 훈련은 어느 정도 열애해 줍니다. 근데 제가 꼬인 군번이라고 그거를 이제 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제 특전사를 2번 가게 된 군번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안 가면 좋은 훈련입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 선임 담당관이라든가 중대장 입장에서는 이 천린군을 경험해본 인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중사 전역하는데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어? 한번 가자. 저희 선임 담당관도 야 갔다 오면 내가 너 임마 빼줄게. 가자. 그때 제가 뿌리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전역을 얼마 안 남겨두고 갔다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이 특전사의 천리행군은 전통이 종주식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낙하를 해서 거기서 낙하산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전술 행군을 한 다음에 일정한 그 전술 훈련 행군들을 다 한 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루 전날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이제 대대장이 우리가 이제 어떤 작전을 끝냈으니까 부대로 복귀하는 천리행군을 시작하겠다 하고 어떤 보면 선언식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박 9일 동안 하루에 40에서 50km, 때로는 60km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7박을 걷고 마지막에 무박 100km 행군하는 이거를 천리행군이라고 그러는데 웬걸 제가 처음부터 그런 천리행군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부대의 어떤 훈련의 이런 메커니즘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종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훈련에 인내력만 포함하는, 인내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라고 해서 이 어떤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철링군 하면 그냥 7박 9일 걷는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사전에 약 3주간 뭐 중대 전술, 지역대 전술, 대대 전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어떤 뭐 전술, 숙달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 3주간의 기간이 벌써 체력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을 계속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숙달하는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천리인구는 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 길이 같고 또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가에서 벗어나야 되고 뭐 어떤 소리가 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뛰지 않아야 되는 공간이에요. 어떤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을 갔는데 그날따라 되게 훈련이 힘들고 비도 오고 예상했던 우리가 그런 훈련의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선임 담당관과 저희 중대장님이 이대로는 가기에는 너무 좀 힘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그날의 어떤 훈련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은 잠깐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훈련을 했던 지역이 전남 쪽이었고 그 전남에서도 순천, 담양, 곡성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순천이나 담양 이 곡성 라인들은 예부터 저수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밤 되면 안개가 굉장히 자욱이 피어나고 또 민가에서 굉장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산속 깊이 있었고 그러니까 밤에는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뭔가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경지에 있을 때도 헤드라이트는 항상 전방을 주시한다기보단 아래에 땅을 놓게 돼 있었고 이걸 어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날 엄청 힘들게 전술행군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팀원들의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매번 같은 어떤 전술행군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다. 천리행군이 약 한 달간 진행하는데 한 달간 바깥에서 밥을 해먹고 내 선배들과 내무 생활을 같이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 체력은 완전 녹초가 된 상황이고 근데 거기서 내가 군기가 빠진 모습을 보이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희 팀원 중에 막내였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원래는 좀 특전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체육대학이나 아니면 체육 관련된 일을 하다가 보통 특전사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전공이 법학과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왜 왔지? 물어봤더니 자기 인생에서 멋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남기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좀 내무 생활을 버티기가 어려워했습니다. 당시 저는 좀 많이 높은 고참이었고 그 친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그 친구가 나름의 그런 내무 생활을 잘 못해서였는지 그 천리행군 가기 전에 군기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을 하고 이렇게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경지에 갔어야 되는데 도착을 못하니까 저희 선임 담당관님과 중대장님이 여기서 일단 숙면이 아닌 가면을 좀 취하고 가자. 너무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떤 안개가 껴가지고 가시거리도 안 나오니까 그게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내가 메고 있던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움직일 수도 없어. 그냥 군장에 기대서 10분, 20분, 길면 한 30분 정도 살짝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가면이라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총은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막내가 자기 딴에 있는 굶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내가 한번 와봤던 곳이지만 이게 상황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깡깡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뭐야 이랬더니 봤더니 그 친구가 군장에서 A형 텐트를 치려고 그 텐트 핀이랑 거기 지역을 이렇게 땅 때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 당시 전남의 담양, 순천, 곡성 지역은 도로 정비가 잘 되지 않았고 민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어떤 산 속에 가면
예전에는 그게 봉분이었는데 그 봉분이 사실 우리가 뭐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성묘를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묘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에 아니면 자연적인 날씨에 의해서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깎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풀이 무성한 그냥 약간 언덕 같은 그런 데다가 군장을 올려놓고 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봉분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밤에는 그걸 몰라요. 나중에 되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그냥 쉬고 가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안 좋은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분의 주인도 그 어떤 뭐 귀신도 우리를 사실 어떻게 나쁘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이 있죠. 이 저희 특전사만에 내려오는 글 수도 있는데 절대 봉분에 옷을 박으면 안 됩니다. 근데 텐트핀 여러분 아시죠? 약간 그 알루미늄 재질에서 안에가 좀 비어져 있고 사실 그거 안 들고 가고 그냥 야지에서 나무 깎아서 써도 되는데 그놈의 FM이라는 게 뭔지 그 텐트핀을 무조건 다 들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 텐트핀을 그 법학가라는 그 친구가 너무 자기가 어떤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선임들이 모두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 못을 깡깡 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뭐해?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 텐트를 치기 위해서 못을 지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미친 새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의 상황은 더 사실 더 컸죠. 함부로 이런 어떤 이렇게 언덕에 있는 이런 데는 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묘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텐트 피는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수습 아닌 수습을 하고 어느 정도 사건의 일단락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지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형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봉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걸 입 밖으로 내진 않아요. 부정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거점식 행군으로 그 수경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을 훈련을 마쳤습니다. 뭐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뭔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전부 다 자 이제 끝났다. 마지막 천린군만 남겨놨다. 힘내자. 좋은 분위기로 끝내자. 우리가 천린군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 떼져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리도 띄우고 어느 정도 기도 비닉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기도 비닉이라는 건 내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고 전남 순천이고 곡성이고 담양이지만 북한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적진에서 움직일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진짜 훈련처럼 임하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아니면 그냥 대낮에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길인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곡성 여기에 쌀뿌리 저수지나 담양에 담양호 같은 곡창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단위, 중단위의 저수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안개가 엄청 자욱이 피어올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행군을 하다가 큰 산을 넘고 체력이 소비가 돼서 다시 어떤 산을 넘어서 다시 그 은거지로 가야 되는데 그 산과 산을 넘을 때 어쩔 수 없는 어떤 도로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도로를 약간의 어떤 정비를 통해서 많이 넓어졌을 텐데 08년, 09년에는 도로 정비상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가로등 하나 없는 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을 웬만하면은 거쳐가지가 않습니다. 마을이 있다면 이게 북한으로 가정했을 때 여기를 간다는 거는 내 어떤 위치를 발각하는 거니까 그거를 굉장히 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30km 갈 걸 다시 50km 넘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힘들게 훈련을 하는데 모두가 힘들게 터벅터벅 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하나 없고 달빛에 의존하는 서로의 눈빛에서 안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빛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불을 켜는 것도 중대장, 선임 담당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내가 막 소리 내고 막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이, 너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팀 분위기에서는 정말로 훈련을 훈련같이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중대장님은 3사관 출신의 어떤 육사가 아닌 본인의 어떤 진급을 좀 바라는 분이었고 저희 선임 담당관님도 부대 내에서 곧 어떻게 보면 원사의 진급에 굉장히 좀
앞두고 있었다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 평가가 이 두 분의 어떤 진급이나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 성과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FM들을 하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히 피고 쭉 걷는데 체력이 점점 소진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수면 보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군장을 20kg 이상 메고 총을 메고 약 한 달간 가까이 훈련을 계속 지속하면서 거점식 행군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A라는 지역에서 A2를 갔다가 전수 훈련하고 와야 됩니다. 내일은 A라는 곳에서 A2라는 곳을 훈련을 갔다가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7일간 300km를 이렇게 오는데 결국에는 A라는 지역으로 다시 귀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독도법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요즘처럼 팀맵을 켜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독도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행군을 하는데 분명히 안개에서 저 멀리 어떤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담당관이 헤드랜트는 켜라고 합니다. 헤드랜트는 켜서 뭐 조심해라, 여기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를 주는데, 그런 위급한 아니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헤드랜트는 켜도 가도 되게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가고 있었습니다. 곡선으로 분명히 가는데 그 후임 하나가 점점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저렇게 가지? 그래서 그냥 처음에 냅뒀습니다. 근데 점점 가더니 얘가 딱 누가 봐도 수면 보행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임마 정신 안 차려? 이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잠깐 잠이 깨는 겁니다. 근데 이 수면 보행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잠깐 정신이 들더라도 이게 가면이라 그래서 걸으면서 계속 졸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한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수면 보행은 한 몇 시간을 자면서 계속 걷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근데 잠깐 불렀다고 이게 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소 우리는 곡선으로 도로를 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친구만 계속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너 왜 글로 가냐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 막 횡설수설하면서 아닙니다. 예, 똑바로 걷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는데 제가 뛰어가서 이 친구를 빡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가는 길에 그쪽에 약간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 낭떠러지에 사망사고 잦은 지역이라는 이 푯말이 있는 거예요. 산을 타다가 산을 내려와서 다시 산을 타야 되는 그 산과 산에 있는 도로다 보니 고지가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거기서 전복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좀 많았던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후임이 그 행군을 하기 불과 한 1, 2주 전에 저희가 전술훈련을 하다가 묘터에다가 텐트핀을 깡 박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이 친구가 약간 안 좋은 그런 좀 부정이 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누구나 다 걸으면 수면 보행을 할 수 있어요. 선임이든 후임이든 이게 몇 년 차든 누구나 졸면서 걷습니다. 근데 불렀을 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불러도 계속 가는 거는 군기랑은 다른 겁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얘가 귀신을 홀렸나? 이런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 세우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정신 차려라. 다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거점식 행군을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채우고 마지막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탈하게 끝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천리행군이 끝나면 다른 부대들의 도열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부대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약 이틀 정도에서 또는 3일간의 부대 정비 시간을 줍니다. 고생했으니까 훈련 장비 같은 것도 수입해야 되고 총기도 수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계속 몸이 안 좋고 훈련을 하는데 계속 발목을 삔다거나
뭘 하는데 손목을 다친다거나 흔히 말하는 인대 염자가 생긴다거나. 저도 처음에 그냥 이 친구가 부대 생활 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냥 뺑기 쓰나? 하고 엄청 혼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특전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장 산악 구보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투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 갔다 온 뒤에 무장 산악 구보를 하는데, 뜨거웠던 그 소래산, 네, 여러분들 뜨거웠던 그 소래산, 그 라인으로 크게 5km를 20km 군장을 메고 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격을 못하면 특전사가 정말 열받는 게 다시 뛰어야 됩니다. 무장 산악 구보는 팀이 20km 군장을 메고 군화를 신고 팀이 출발을 해서 저 고지까지 뛰어간 뒤에 그 고지에서 5km 뛰고 다시 이 지점까지 오는 거를 5km를 1시간을 주는데 마지막 3개의 중대는 다시 뛴다라는 어떤 상대적 평가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투력이 갖춰진 중사였고 그 최하사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이우근 여사는 도저히 자기는 못 뛰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나약해 하길래 그 바깥으로는 사실 등산객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굉장히 심하게 제가 뭐라 하고,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신 차려라 하고 좀 심하게 다그치고 좀 심하게 어떻게 보면 좀 푸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무장 산악 구보를 완주를 못하고 그렇게 특전사 이래로 가장 치욕적인 팀 방출이라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어떤 업무 성과를 내서 이걸 가지고 뭐 A, B, C 등급으로 뭐 성과급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특수부대는 좀 특이한 게 전투력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과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중사, 상사로 갈수록 이 단위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천린군 갔다 온 후로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무장산악구보 측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끝내 이 친구는 방출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수열애 같은 걸 당하게 되죠. 천리행군 때 봉분에다가 텐트핀을 쳤고, 그 텐트핀을 친 곳이 좀 부정타지 않았나. 그게 행군을 하면서 어떤 사망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이 친구가 정말로 보여줬고, 저도 그 당시 굉장히 소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복귀를 하고 난 뒤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전투력보다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제 전역 말기 때쯤에 이 친구가 유령중대에서 본부중대로 팀 방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령중대는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물론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고, 군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임들이 편의시라고 그 텐트를 치는 줄 알고 봉분에다가 텐트핀을 때렸고, 그걸로 인해서 훈련 때 이상 행동을 보였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끝마치고 복귀를 해서도 그 친구에게 전투력 영향의 평가를 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포기할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특전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치욕적인 팀 방출이 결정이 돼버렸죠. 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역자였고, 이 천린군만 끝나면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대 내의 어떤 훈련들과 신경 쓰지 않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산이나 어디 내가 잠깐 수경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이런 오르막이나 언덕 같은 게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못이라든가 텐트핀 이런 거를 대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설령 어떤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게 부정 타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군대에서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텐트를 치기 위해서 어떤 배수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묘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봉분이 바람을 막아주고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냥 잠깐 쉴 때 우리 공동묘지에서 사실 많이 잤어요. 많이 자고 많이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물론 봉분에는 기대지 않습니다. 그 묘터에만 잠깐 쉽니다. 물론 쉬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훈련 때문에 왔는데 잠깐 신세 좀 지다 가겠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그 생각지 못한 그 텐트 핀을 치는 그 행동이 그 친구의 어떤 군대 생활을 그렇게 안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특전사 썰이 듣고 싶다면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근이었습니다.